그럼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유산 개요, 무형문화유산 개요, 세계기록유산 개요 등등 있는데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개요는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이것을 줄여서 세계유산 협약이라고 합니다마는 1972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91개 나라가 가입을 했고요. 한국은 1988년에 가입을 했고 북한은 9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유산 협약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이 88년도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가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세계유산은 1972년 체결된 세계유산 협약에 의거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세계유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유산에 등재하게 됩니다. 이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있고,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내용도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적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유산은 무기적, 생물학적 생성물이라든지 지질학적 아니면 자연지리학적 생성물 혹은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 서식지, 아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인간이 잘 살지 않는,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인간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들을 얘기합니다. 복합유산은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곳을 복합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계유산 협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72년에 채택이 되고 75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자금을 세계유산 기금이라고 해서 각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당사국으로 구성한 운영기관이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세계유산 목록, 그다음에 위험유산 목록 작성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네스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각국에서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을 한 유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자문기관으로서 이코모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IUCN 국제자연보호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자연유산을 조사,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기구도 유네스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유산위원회와 이러한 자문기구와의 관계입니다마는 흥미로운 것이 이러한 자문기구에서 조사, 평가를 올려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등재가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유산을 신청할 때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혹은 뛰어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 이 문장의 머리 글자만 따서 OUV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될 인류 무형문화유산, 줄여서 무형문화유산과는 매우 다른 점입니다. 세계유산의 종류 중에 문화유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유산 속의 종류 중 하나인 문화유산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요구가 되지만은 1990년대에 만들어지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의 무형문화유산에서는 이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냐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념물, 건축물, 조각, 회화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류적으로 봤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문화적 경관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이 1993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72년도에 세계유산 협약이 체결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문화적 경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국에서는 1990년 무렵까지 유네스코가 정한 이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을 주로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점차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전반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재청도 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않은 문화재와 거의 같은 의미로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세워진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영문명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 인텐지블 헤리티지 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한국 정부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 경관입니다. 93년도에 이 개념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래 사진에 보시는 뉴질랜드 tongariro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문화적 경관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졌던 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경관으로 볼 수 있는 유산은 그 이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화유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ongariro 국립공원의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런 경관이 실은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제약이나 사회문화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점에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앞서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관위원회고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부관위원회는 세계유산 협약에 체결된 당사국 모든 나라가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1개국의 나라들이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임기가 6년이었는데 너무 장기간 위원국으로 있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서 최근에는 4년으로 임기를 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등재유산을 결정을 하고 위험에 처한 유산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문기구로는 이코모스, IUCN, ICC, ROM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유산은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그 등재 기준이 뭐냐?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혹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은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OUV를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등재 기준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10가지 중에 1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등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K 플러스 알파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산이 거의 완전에 가깝냐, 완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보존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도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자문기구 중 하나인 이코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외교관으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코모스는 자문기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입니다.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라고 해서 머리 글자만 따서 이코모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코모스는 1964년에 발표된 베니스 헌장을 토대로 65년에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후보지 각 당사국에서 추천한 그 유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산을 추천하는 당사국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만은 이 자문기관에서 파견된 조사단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이 어떻게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문기구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UCN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연보존연맹,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유산을 주로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ICC ROM은 국제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센터입니다. 자, 세부 기준으로서 등재 기준으로서 세부 기준이 있는데 총 10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10개 중에 1개 이상만 해당이 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로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완전성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는 자연유산과 관련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기준에 10개 다 해당이 되면 정말 좋은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10개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성.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식과 디자인, 용도와 기능, 전통적이냐, 기법이 어떤 거냐, 관리 체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완전성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가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다음에 본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다음에 지나친 개발이라든지 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앓고 있는지 등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죠? 한국은
의외로 많이 등재가 됐습니다. 현재 총 14건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문화유산이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서원이 등재된 것까지 해서 총 14건이 등재가 됐고요. 2018년 8월 통계 기준에 의하면은 전 세계 167개국에서 1092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유산도 31개 나라에서 54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등재유산 34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계유산 등재 현황을 한번 쫙 검색을 해보시면은 재밌는 도표가 있습니다. 즉 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쭉 등재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럽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각국에서 신청을 하는 대표 목록이 있는 반면에 잠정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각 나라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등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목록, 즉 후보군을 최소 1년 전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유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잠정 목록으로서는 13건이 있습니다. 강진 도요지부터 시작을 해서 경남 창녕의 우포늪까지 이렇게 있는데 문화유산도 9건, 자연유산 4건을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은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등재 경향과 추세입니다. 이코모스라든지 IUCN이라든지 이런 자문기구에서 권고사항, 조사평가를 해서 권고사항을 상향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평가했을 때 보류였던 것을 갖다가 등재 권고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려를 보류로 바꾼다든지, 등재 불가를 반려로 한다든지. 등재 불가를 하게 되면 사실 등재 신청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신규 등재 신청 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매년 45개에서 25개로 이렇게 줄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45개를 사실 자문기구의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던 겁니다. 자문기구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전체 사무국에서도
45개로 줄였는데도 45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줄이자. 예. 해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기구의 등재, 권고, 심사, 투명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문기구 위원들의 이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불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사자를 대폭 늘리거나 합니다. 자, 이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일본 메이지 유신 시기에 산업혁명시설로서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과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군함도라는, 영화 군함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군함도를 등재 신청을, 산업혁명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포함된 뭐 군함도라든지, 군함도가 이제 한국에서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을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입니다. 주변국가와 갈등과 관계가 있는 유사안의 사전 해결 노력 과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은 이런 갈등이 있는 유사안 신청권에 대해서는 갈등국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가닥이 잡혔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는 약 한 10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 시기별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대충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10단계까지 거치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유산을 등재 신청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당사국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